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verage, max, mean, rank 함수를 살펴봤었어요. 자, average 함수는 뭘 구하는 함수예요? 네, 맞습니다. 평균 구하는 함수고요. max는 max, 뭔가 커 보이잖아요. 그죠?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고요. mean, 이거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였어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는 뭐였나요? 랭크, 요거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얘는 인수가 3개예요. 그죠? 숫자, 범위, 0 또는 1. 자, 언제 0 쓰고 언제 1 쓴다 그랬어요? 자, 0을 쓸 때는 내림차순. 자, 1을 쓸 때는 오름차순. 자, 그런데 뭐가 내림차순이냐? 자, 요거는 학교 점수 같이 100점 맞은 사람을 1등으로 하고 싶을 때는 내림차순. 달리기와 같이 속도가 빠른 사람 16초. 이게 1등이다. 그 다음에 20초는 뭐 5등이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오름차순이었죠. 그걸 0이나 1로 구분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할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통계함수 두 번째 시간인데 통계함수에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랭크 함수하고 카운트 함수만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수업 내용이 좀 가뿐하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할까봐 지치지 말라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쉬운 함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완전 쉽진 않아요. 자, 랭크 함수를 오늘 조금 더 다양한 예제를 살펴볼 건데 if문하고 중첩되는 경우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는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카운트는 카운트 관련해서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카운트 A도 있고 카운트 if도 있고 d카운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카운트 함수 쓰는 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시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랭크 함수를 시트 한 3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단순하게 랭크 함수만 연습했다면 오늘은 랭크 함수하고 연산자와 결합, 랭크 함수하고 뭐 다른 함수와 결합 요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익금을 사용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자, 이익금이 큰 사람이 1등이래요. 그리고 표시에는 1 순위라고 문자가 뒤에 붙어 있네요. 자, 이건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자, 엔드 연산자, 앰퍼선드라고 부르는 연산자죠. 이름이 연결 연산자, 결합 연산자, 뭐 엔드 연산자, 앰퍼샌드 연산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연산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순위부터 구해볼게요. 자, 랭크 써주시고요. 숫자 쓰라고 돼 있죠. 여기에 숫자 이익금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라고 했으니까 성민호라는 사람의 이익금을 찍고 숫자 콤마 그 다음에 범위 어디에서 등수를 매기냐 요 범위에서 등수를 매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체 범위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범위니까 절대 주소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뭐를 눌러라? 그렇죠. F4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콤마 0 쓰냐 1 쓰냐인데 이익금이 큰 사람이 1등이래요. 100점짜리가 1등인 거랑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0 쓰라고 했습니다. 자, 엔터 하시면 이 사람이 두 번째.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요 14,300원 요 사람이 1등이겠네요. 자, 여기 되셨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순위라는 말이 붙어야 된대요. 그럼 맨 뒤로 커서를 보낸 다음에 연결 연산자 쓰시고 순위라는 문자를 뭘로 묶어라? 그렇죠. 큰 따옴표 순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주시면 이렇게 순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해 가시죠? 자, 랭크 함수였고요. 자, 두 번째 랭크 함수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도 같은 건데 자, 달성률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등급 영역에 표시하래요. 그런데 달성률이 큰 사람이 1등이고 표시에는 1등급이라고 등급이라는 문자가 나오도록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써보래요. 자, 요거는 지금 했던 랭크 2번 요 예제랑 정말 100%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서 채워서
실습 파일 업로드 해주세요. 자, 세 번째 거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보다시피 if문이 나오는데, 자, if문하고 랭크 함수하고 막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조금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얘가 가장 어려울 건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위를 먼저 구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평가해라 그랬지만 뭔가 일단 순위를 구해야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일단은 랭크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자, 랭크. 자, 지금 보면 출석, 중간, 기말인데 기말 점수 중 순위는 지금 기말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래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기말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래요. 그러니까 기말 점수가 콤마 이 범위에서 F4 콤마 점수가 높은 게 1이기 때문에 역시 내림차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4등이네요. 이렇게 채워볼게요. 일단은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이 계산한 결과값이 보면은 1등부터 3등까지는 상위권, 4등부터 5등까지는 중위권, 6등부터 7등까지는 하위권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f가 당연히 이제 지금 출력문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출력문이 3개이기 때문에 if문은 중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 if 제일 첫 번째. 자, 이 계산된 결과값이 맨 뒤로 와야죠. 계산한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냐. 이걸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작거나 같다 3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1, 2, 3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순위가 1, 2, 3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뭐라고 써주라는 거냐? 상위권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1등부터 3등까지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게 키포인트였죠. 자, 다시 if문. 자, 이번에도 랭크 다시 또 써줘야 돼요. 아까 앞에 거를 그대로 한 번 더 써줍니다. 콤마 범위 여기까지 F4 0. 자, 이 값이 이번에는 4, 5등이래요. 4, 5등.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요? 5보다 작거나 같으냐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요. 선생님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1, 2, 3도 해당되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그 진행되는 순서를 볼게요. 자, 어떤 순위가 만약에 2등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이 만약에 2였다면 2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상위권만 출력하고 끝이 나겠죠. 뒤에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랭크의 함수의 결과값이 만약에 5라고 생각하시면 5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시면 계산된 순위가 5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만족하니까 여기로 답이 오겠죠. 그죠? 4등, 5등은 뭐라고 쓰라고 됐어요? 중위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수식에는 문제가 없고 중위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아직 if가 조건문, 참일 때 할 일, 거짓일 때 할 일 안 나왔죠? 남아있는 거 끝에 있는 조건은 써줄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하위권 이렇게 써주시고 가로 닫고 해주시면 되죠.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보시면 안쪽에 있는 if를 봐요. 여기 if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문 콤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참일 때 할 일, 요게 거짓일 때 할 일, 인수 3개 됐죠. 자, 바깥쪽에 있는 if를 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문, 그죠? 요게 참일 때 할 일, 이만큼이 얘가 거짓일 때 할 일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if가 2개 중첩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게다가 랭크 함수가 안에가 들어있어서 더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구조는 if문의 기본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칠게요. 그랬더니 중위권 나오죠. 자, 2등, 7등이니까 얘는 상위권, 얘는 하위권 나와야겠네요. 채워볼게요. 자, 보면 상위권, 하위권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랭크 함수하고 if문하고 같이 사용하는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카운트 함수 살펴볼게요. 카운트 함수는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죠. 자, 영어 점수를 이용해서 응시 인원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count, round, abs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써보래요. 자, 카운트 함수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요. 자,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예요. 그죠? 자, ABS는 절대값 함수라고 했어요. 자, 지난번에도 ABS가 한번 나와서 그냥 여기서는 아직 우리 배운 적은 없지만 다뤄보면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숫자 양쪽 가운데, 양쪽에 그 길다란 막대기를 하나씩 세워놓은 거. 자, 얘는 정답이 4예요. 자, 음수 4의 절대값은 4, 양수 4의 절대값은 4. 자, 요거야. 요런 거 본 적 있죠? 요걸 만들어주는 함수가 바로 ABS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ABS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자꾸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원수를 구하래요. 우린 당연히 카운트 함수를 써야겠죠. 자, 그런데 카운트 함수를 쓰는데 자, 지금 범위를 여기를 찍어야 되나요? 여기를 찍어야 되나요? 어떤 거를 찍어야 제대로 답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으면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쳤어요. 답이 뭐가 나와요? 0. 왜 0이 나올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카운트 함수는 셀 범위 안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범위에는 숫자는 없고 문자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다라고 반환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앞에를 찍으시면 안 되고 영업 점수만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여기에 총 7개의 숫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카운트 함수. 자, 두 번째 예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회비 납부 상황을 이용해서 금액이 입력된 납부자 수를 구하여 납부한 회원수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max, sum, count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max 함수는 뭐예요? 최대값 구하는 함수. 그렇죠. 자, sum 합계 구하는 함수. 자, count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자, 납부한 회원수를 구하는 거래요. 5,000원씩 회비를 납부했어야 되는데 빈칸은 납부 안 한 거고 5,000원 써 있는 건 납부한 거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카운트 가로 열고 자, 여기를 찍어주시면 자,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4라고 돼 있죠? 자, 4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가끔가다 숙제할 때 어떤 친구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놓고 말더라고요. 숫자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숫자를 여기다 써요.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숙제 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당연히 지금 함수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서 답이 나오도록 이걸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등록 여부를 이용해서 등록 학생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면 뭐 생전 처음 보는 함수 나왔죠. var, st, dev 그 다음에 count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요것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라고 보기에는 가끔씩 나와요. 자, 걸러내시면 돼요. var은 분산 성적에서나 수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게. 이거는 분산을 나타내는 함수고요. 이거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봐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다가 카운트 해서 등록 여부 이게 지금 숫자 0이 써 있는 거예요. 등록한 사람한테는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죠. 자, 알파벳 5가 아니고 숫자 0이라서 카운트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것도 좀 전 거랑 다를 바 없이 간단한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카운트 함수하고 if 함수하고 중첩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원래는. 그죠? 자, 방송대 시험 평가에서 과제물, 중간, 기말의 점수가 모두 존재하면 이수 완료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수강으로 평가에 표시를 하래요. if하고 카운트 함수를 사용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천소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숫자가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수 완료라고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박진영은 중간 시험을 안 봤나 봐요. 자, 그러니까 평가에다가 재수강이란 말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카운트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천소라는 사람을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숫자 3 나오겠죠. 자, 김주영도 숫자 3 나오겠죠. 박진영은
숫자가 두 개만 들어가 있으니까 카운트 함수 쓰게 되면 2가 나오겠죠. 자, 이 사람도 2가 나오겠고, 그죠? 얘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한 칸씩 비어 있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박진영이가 과제도 안 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잠깐만요.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이거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카운트 함수 계산하면 1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제가 이수 완료예요. 언제가. 자, 카운트 함수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그렇지. 3이 나와야 이수하려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이든 2든 0이든 무조건 다 뭐가 나와야 돼요? 그때는 재수강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카운트 함수를 먼저 해서 이 사람이 세 개의 성적이 다 있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3이라고 나오죠. 자, 채워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는 뺄게요. 이렇게. 자, 3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if문으로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는 if 가로 열고. 자, 계산된 결과값이 언제일 때만 숫자 3일 때만 이수 완료. 그죠? 이수 완료. 그렇지 않으면 재수강 근따옴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숫자가 1, 0, 1, 2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겠죠. 재수강으로. 그죠? 이게 3일 때만 이수 완료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 재수강 제대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수 완료라고 나오고요. 자, if 카운트 함수는 간단했는데 이렇게 if하고 중첩되는 경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함수는 랭크하고 카운트였는데 아마 어렵지 않은 함수들이고 복습하는 거라서 충분히 잘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if 두 개랑 중첩되어 있던 거, 맨 마지막에 if랑 카운트랑 중첩되어 있던 거, 요거는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카운트랑 비슷한 함수들 조금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